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대마도는 수없이 말씀드린 역사적 근거에 따라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인들에게서조차 아직도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대마도가 점점 한국 땅이 되어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조차 예로부터 방위의 요충이었던 대마도가 한국 파워에 석권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는 대마도가 자국 영토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국가의 요충이 벌레 먹은 것 같이 침식되어 간다. 뿌리는 상상 이상 깊다. 몇 년 뒤 정신을 차리면 섬의 대부분이 한국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말을 하면 억지 좀 그만 부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조차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이 언제 대마도 반환 요청을 할까? 한국인들로 인해 대마도가 한국으로 넘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방어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권리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대마도 이야기만 나오면 전전긍긍하며 조바심 내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로 인해 받는 대마도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먼저 하와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하며 항로의 중간점 역할을 했던 하와이 왕국은 경제가 빠르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의 주가 아닌 하와이 왕국이었고 왕이 토지를 국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바꾸는 선택을 하며 하와이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와이로 들어오는 많은 서구의 부호들은 헐값에 하와이 땅을 사들였고 그때부터 사탕수수, 파인애플 플랜테이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1908년부터 3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와 같은 일본인 이민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일본인 이민자 몰아내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인 몰아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하와이에 있던 일본에 대한 분위기는 날이 더해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 사는 2만 명이 넘는 일본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150개 이상의 일본어 학교가 개설되었었으나 국수주의 바람에 의해 비판받아졌습니다. 아직도 하와이에 가보면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도 일본인으로 시작해 여행객도 일본인, 식당도 일식당, 심지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이는 편의점도 일본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입니다. 한때 하와이 인구의 4분의 1까지 차지했었던 일본인은 현재 17%가량으로 줄어들었지만 이건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1990년대 하와이의 경우 전체 면적의 10% 1화를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정부 측은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미국 언론들도 일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경계론을 폈습니다. 뭐 대마도 말한다 그래놓고 하와이만 말하고 있냐고요? 대마도 또한 하와이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일본이 하와이를 잠식해갔던 것처럼 대마도 또한 한국인들이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현재 각종 오물들로 뒤덮인 쓰레기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상점들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간판에 식당에서는 김치를 활용한 메뉴까지 개발해 팔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마도 숙박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은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휴일과도 다를 바 없는 나날들을 보내며 빚으로 생계를 연명해 가고 있고 일주일에 25편이 넘던 여객선이 모두 끊기면서 터미널도 폐쇄 상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가들의 임시 휴업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고 완공되자마자 문 한번 열어보지 못한 채 매물로 나온 호텔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진
대마도 해변은 쓰레기 천지로 변했고 해수욕철이 다가오지만 올해 쓰레기 수거 행사도 취소되었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도 없는데 치워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2018년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한 경제효과는 약 1,000억 원입니다.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살며 한국인들 오지 말라고 시건방을 떨던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층 텃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주민들의 원망은 아베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며 역시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아베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 아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계가 막막해진 대마도 주민들 가운데 섬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대마도는 시승격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인구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계륵이 돼버린 대마도지만 한국인의 인기가 높았고 인기가 높은 것을 넘어 대마도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입해서 한국 땅이 되어버렸다고 걱정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유사시 한국인들이 넘어가 일본 도민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지 상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마도 부동산 매입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7년 대마도 땅을 쓸어 담는 한국인, 사실상 한국 땅이라는 기사에서 나가사키현 스시마시, 즉 대마도 관광업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며 스시마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시마의 현실태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과거 하와이가 일본화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마도가 한국화 돼버리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히타카스항 국제터미널 주변에는 자전거 대여점과 카페, 음식점 등 한국어 간판이 줄지어 있다. 어딜 둘러보아도 한국인뿐이고 일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마도 지역 부동산 회사 사장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민박, 낚시터 등 대부분 한국 자본에 넘어갔다. 히타카스는 지금 한국으로 도배되었다. 관광객 증가와 병행하여 부동산 매입으로 뜨겁다. 민가와 민박도 엄청난 기세로 사들이고 있고 넓은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우는 경우도 눈에 띄기 시작해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대마도 부동산을 사들이는 양은 엄청나다. 스시마가 전부 한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여성 점원의 말을 인용해 집도 땅도 팔려서 인구보다 관광객이 많다. 스시마는 사실상 한국 땅이다. 머지않아 한국 국기가 꽂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케이에서는 한국인들이 대마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는데요. 일본인 업자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데려와 공사를 한다. 대담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마도에 사는 한국인이 정보를 한국 스폰서에 흘려서 스폰서와 도민 사이에서 직접 매매 협상을 한다. 마지막 단계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행정서사가 중개와 매매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우려는 과거 2008년부터 있어 왔는데요. 상케이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는 대마도가 자국 영토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일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마도는 안보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 보전이 있어서 심각한 사태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 측이 소유한 스시만의 부동산은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일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취득한 것이라서 어느 정도나 매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의 요충이 벌레 먹은 것 같이 침식되어 간다.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깊다. 몇 년 뒤 정신을 차리면 섬의 대부분이 한국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된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언론인 구로다 가스히로 상케이 신문 서울특파원 또한 외신 칼럼 대마도는 이미 한국 영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칼럼에서는 독립기념관을 거론하며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팜플렛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도에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독립기념관의 전시 수준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과거 일본 정부 또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공식 답변까지 내놨는데요.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나가사키현의 대마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이 분명하고 한국 정부도 대마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선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한국의 마산시가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본 나가사키현의 대마도에 대해 한국 영토라고 하는 주장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답변서에서 한국 안에서 유포되고 있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언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된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마도 여행 불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마도 불매운동으로 대마도의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에 사는 일본 주민들이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마도는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들조차 찾지 않는 섬입니다.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져 그곳의 가치가 바닥을 찍었을 때 대마도 부동산 투자를 권장해드립니다. 과거 일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2009년 최근에 엔고 상황을 활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고 말했다고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대마도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마도의 부동산은 1억 미만의 부동산 매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타카츠항과 이즈아라항 주변의 매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천정부지의 가격입니다. 1억 미만의 부동산 매물은 히타카츠항과 이즈아라항 주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항구 주변 부동산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이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대마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이즈아라로 평당 15만엔, 30만엔 수준이었고 싼 곳은 만엔에서 5만엔 수준이었습니다. 대마도 아무도 안 가면 평당 10만원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10만원이면 학생들도 용돈 모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되어 대마도의 부동산이 평당 10만원으로 되돌아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소리 소문 없이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매입해 대한민국 영토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은 지능적으로 독도를 이슈화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마도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싼 값에 한국인들의 소유가 된다면 긍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세운 드라마 12위가 바로 이영애 주인공의 MBC 드라마 대장금으로 5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KBS2의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이승현, 최지우, 이혜영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 65.8%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류 열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2007년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첫 방영됐고 당시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시청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2년 후에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자 또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너무나 빠져버린 나머지 한 이란 청년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하겠다며 집안 재산인 양과 여러 가축을 팔려고 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인한 케이스도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저녁 시간대에 외출 대신 집에서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1.11%로 화웨이의 4배, 샤오미의 7배, 애플의 12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대신 한국은 이란에서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한국과 이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어느덧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억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뒤 한국이 7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7억 달러의 이란 현금 때문이다. 이란이 돈 때문에 동맹국에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조차 이란에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취급해 이란이 화났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절했다라는 국내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마무드 바이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드 바이지 비서실장은 이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쪽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와 이 부분 관련 협의도 있었다.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란 국내 언론에 최 차관이 새삼스럽게 제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토록 불평했던 구급차는 한국이 아닌 이란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고 한국 측은 이란의 구급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 해당 금액만큼 동결된 자금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그때 한국이 모든 이란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렇게 한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로 한국을 상대로 남발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란 내 국내 정치 상황이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란은 아직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랍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바람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란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4배가 더 많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미국산 백신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미국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마저 금지시켜버렸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쇼까지 벌인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이란의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된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되었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라며 이란 정부는 한국 유조선 납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이란의 정치적 속셈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납포된 한국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란의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란이 최대 함정인 헬기 수송함 마크린까지 파견하며 마린 파워 99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마치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최근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동 내 이란의 유일한 우군이었던 카타르가 사우디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친이란 성향을 문제 삼아 카타르와 단교
외교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사우디가 카타르에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일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이 카타르에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종곤 외교부 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 석방 지원도 카타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이미 한국과 완벽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손절하고 LNG선 100척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주를 한국 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준비 중인 카타르는 이미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민 카타르 국왕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조선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